아이 좀 조용히 시키세요. 우리 다 불편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도 못 달래면서 왜 기차를 타냐? 그 순간 부부의 마음이 철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달래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고성의 논란,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찾아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승객들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역에서 내려주세요. 한겨울 차가운 플랫폼에 남겨진 우리 가족. 하염없이 흐르는 아내의 눈물을 보고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나라에 온 것이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죠. 아내 클라라 그리고 6개월 된 아들 루카와 함께 한국으로 발령받아 이주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더 컸죠. 특히 중국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출장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가는 기차를 탔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탑승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여행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에는 아기가 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라라와 저는 평소처럼 루카를 달래려 했죠. 하지만 주변 승객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처음엔 힐끔거리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죠. 앞자리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빨개진 얼굴로 저희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이를 조용히 시키세요. 우리 다 불편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승객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기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클라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루카를 달래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고성에 놀란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어요. 주변에서는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고 이내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클라라는 필사적으로 루카를 달래려 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흔들며 달랬죠. 젖병도 물려보고 좋아하는 장난감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어요. 아이 하나도 못 달래면서 왜 기차를 타냐는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저는 클라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아내의 손을 잡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독일에서의 기차 여행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해심 어린 미소를 보내주었는데 말이죠. 결국 승무원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죠. 다른 승객들의 민원이 너무 많다고 조용히 하지 못하면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클라라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음 역에서 기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플랫폼에 홀로 남겨진 우리 가족. 클라라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기는 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흔한 듯 했습니다. 우리가 내린 뒤 기차 안을 보니 승객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을 되찾았더군요. 오히려 우리가 내린 것에 안도하는 표정까지 보였습니다. 한국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혹시 한국도 똑같다면 어떡하지?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클라라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때 아내의 눈빛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걱정 말라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따라다녔어요. 한국에서도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죠. 특히 긴 시간 동안 기차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니 더욱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이제 곧 한국의 KTX를 타야 합니다. 루카를 안고 있는 클라라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루카의 짐을 챙겼습니다. 기저귀, 분유, 장난감까지. 혹시나 아기가 울면 바로 달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다르기를, 우리 가족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클라라의 품에 안긴 루카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죠.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희망이 자라났어요. 혹시 한국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부터 긴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면서부터 클라라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루카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마치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눈치챈 것처럼요. 택시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클라라는 루카를 품에 더 단단히 안았어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짐을 내려주시며 부산 잘 다녀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따뜻한 인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겪은 기억 때문이었죠. 서울역 대합실은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아직 기차 시간까지 30분이나 남았지만 초조한 마음에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고 클라라는 루카의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KTX 앞에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클라라는 루카를 더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용기를 내보려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우리 좌석 근처에 앉은 승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죠.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라도 루카가 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중국에서처럼 또 쫓겨나게 되진 않을지. 옆자리에는 한국인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더니 루카를 발견하시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긴장이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클라라도 제 손을 마주 잡아주었죠. 루카는 아직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걸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기차가 터널에 진입하면서 발생한 기압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루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간 클라라와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반사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중국에서처럼 차가운 시선과 항의가 쏟아질까봐 두려웠습니다. 클라라는 서둘러 루카를 달래려 했어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죠. 주변 승객들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옆자리의 할머니께서는 우리를 힐끔 보셨어요. 앞 좌석의 승객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누구도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몇몇 승객들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루카의 울음소리가 객실 안을 울렸지만 중국에서처럼 날카로운 항의나 시선은 없었어요. 클라라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루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달래보기도 하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기도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옆자리의 할머니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듯 몸을 돌리셨어요. 순간 저희 부부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불만을 표시하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 채 클라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할머니께서 클라라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울면서 크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와 클라라는 놀랐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객실 안에는 묘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루카의 울음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해심이 담긴 침묵 같았죠. 승객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누군가는 이어폰 볼륨을 조금 높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신문을 더 크게 펼쳤습니다. 마치 아기의 울음소리쯤이 하는 듯한 태도였죠. 일본이나 중국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시선과는 전혀 달랐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계속해서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뻐라. 우리 애기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할머니의 말씀에 클라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마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중년 여성분도 고개를 돌려 말씀하셨죠. 아기 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아이 키울 때 기차 타면 늘 울었어요. 그 말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루카의 울음소리는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습니다. 클라라의 어깨에서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죠. 할머니께서는 손수건을 꺼내시더니 루카의 작은 손을 닦아주셨어요. 아이고 손도 이쁘네 우리 아가. 많이 덥지? 이리 와 볼래?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루카도 잠시 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안아볼까요? 오래 키워본 사람이 안으면 금방 잠들 때가 많거든요. 클라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미소에 루카를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품에 안기자 루카의 울음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루카를 달래셨습니다. 작은 자장가도 흥얼거리시면서요. 주변의 승객들도 이제는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역시 할머니는 달라도 다르네요. 라며 웃음 짓기도 했죠. 객실 전체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문득 중국에서의 기억과 지금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여기서는 아기의 울음이 비난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배려의 대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할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건 분명 안도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저도 마음속 깊이 안도감을 느꼈죠. 우리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의 품에 안긴 루카는 이제 쌕쌕거리는 소리만 내며 졸음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단순한 소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배려해야 할 일상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풍경처럼 우리의 불안과 걱정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이제 이 여행이 그리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루카가 점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건너편에 앉아 계시던 중년 남성 한 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과자 봉지를 꺼내시더니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아기가 배고플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분은 수줍은 미소와 함께 과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제 손주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물론 아직 이 과자를 먹기엔 너무 어린 것 같지만 부모님이라도 드세요. 클라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런 작은 친절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도 우리를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을 표시하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분은 가방에서 작은 곰 인형을 꺼내셨어요. 제가 공항 면세점에서 산 건데 아기한테 주고 싶어요. 클라라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하지만 그 여성분은 고개를 저으셨죠. 노 포 베이비 기프트 라고 말씀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주변에서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고 또 다른 분은 우리나라 온 걸 환영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할머니는 여전히 루카를 안고 계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잠든 루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루카 참 예쁘게 생겼네요. 독일 아기들이 다들 이렇게 예쁜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아까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셨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죠. 한국의 할머니들은 다들 이렇게 친절하신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자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옆자리에 앉으셨던 다른 승객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세대는 다들 그러시죠. 전쟁 이후에 너무 힘들었던 시절을 겪으셔서 그런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세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배려구나. 단순히 겉으로 보여주는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 그것이 이곳 한국의 문화라는 걸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클라라도 이제는 완전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와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논과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 그 풍경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한국의 모습도 분명 이처럼 아름다울 거라고요. 할머니께서 루카를 다시 클라라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푹 잘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말씀처럼 루카는 정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숨소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와서 처음 맞닥뜨린 이 경험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좋은 징조가 될 것 같다는 걸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분명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제 KTX는 부산으로 향하는 여정의 절반쯤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할머니의 마법 같은 손길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클라라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어렸죠. 처음 기차에 탈 때의 그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독일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설명하는 것도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아이고, 그런 좋은 직장 놔두고 한국에 오시느라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와 클라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는 작은 대화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과자를 건네주셨던 중년 신사분께서 한국의 회사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잘 챙겨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 말에 다른 승객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회사 생활이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분은 자신의 해외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도 독일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있었어요. 그때 현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 친절을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루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면 참 좋겠네요. 우리나라 음식도 먹고 우리 문화도 배우고. 그러시더니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죠. 제가 가끔 봐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에 객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문득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었나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국의 KTX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기차가 어느 역에 잠시 정차했을 때 할머니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돌아오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되는 게 쉽지 않죠. 이거라도 드세요. 클라라에게 건네주시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기차 여행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준 거죠. 앞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이 계속해서 펼쳐졌어요. 그 풍경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객시라는 따뜻한 정이 가득했죠.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를요. 부산역이 가까워질수록 객실 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랜 친척처럼 우리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루카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이따금 작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주변 승객들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셨죠. 부산은 정말 좋은 도시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도 있고 사람들도 정이 많아요. 특히 아이 키우기에는 최고죠. 그 말씀에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산의 좋은 점들을 하나둘 이야기해 주셨어요. 젊은 여성분은 스마트폰으로 부산의 유명한 장소들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클라라의 눈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우리 루카가 부산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클라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한국에서의 첫 기차 여행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께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어요. 이건 제 연락처예요. 부산에 오셔서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그 순간 클라라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부산의 좋은 소화과를 추천해 주셨고 또 다른 분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소개해 주셨어요. 마치 우리 가족을 위한 작은 환영회 같았습니다. 이제 곧 부산역입니다.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이 따뜻한 시간이 벌써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루카를 클라라에게 돌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 순간 루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향해 해맑게 웃었죠.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바다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찾은 건 단순한 도착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다니엘, 우리 정말 잘 왔어요. 클라라가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왔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준 두려움은 이제 한국에서의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부산역에 도착해 플랫폼에 내렸을 때 우리 가족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루카는 품에 안긴 곰인형을 꼭 껴안은 채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부산의 따뜻한 햇살이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을 나서는 순간
따스한 햇살이 우리 가족을 반겨주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루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새로 선물 받은 곰인형을 든 클라라의 미소가 눈부셨어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클라라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미리 구해준 숙소로 향하는 길, 부산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서울과는 또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행운은 계속되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서툰 영어로 부산의 명소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해운대, 베리 뷰터펄. 회사 근처니까 주말에 꼭 가보세요. 그분의 친절한 설명에 루카도 즐거운 듯 작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기차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승객들의 배려 깊은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을 향한 진심 어린 환대. 여보, 나 이제 정말 한국이 좋아질 것 같아요. 클라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전경은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어요. 멀리 보이는 바다와 산들, 그리고 그 사이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죠. 루카는 이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품에 꼭 안긴 곰인형과 함께요. 평화로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중국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잘 도착하셨다니 다행이에요. 부산 생활 적응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창밖으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첫 저녁이 찾아오고 있었죠. 클라라는 루카의 작은 침대를 정리하면서 조용히 흥얼거렸어요. 독일에서 자주 불렀던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래는 새로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루카가 여기서 자라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오늘 만난 그분들처럼 따뜻한 분들과 함께라면 루카는 분명 행복하게 자랄 거예요. 첫날 밤 우리 가족의 작은 숙소는 평화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 시작이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KTX에서의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부산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지를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그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KTX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동료들은 신기한 듯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네, 그때 그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 할머니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죠. 가끔 주말이면 우리 집에 오셔서 루카와 놀아주시기도 하고 클라라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클라라가 보낸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루카가 어린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제는 한국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한 루카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가졌던 불안과 걱정이 얼마나 기우였는지를요. KTX에서 만난 할머니를 시작으로 우리는 수많은 한국분들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루카를 특별히 신경 써주셨고 이웃들은 명절 때마다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회사 동료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그 쓰라린 경험은 이제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보는데 우연히 한 아기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기가 울자 당황하는 모습이 철 지난 저의 모습 같았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기는 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을 하는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KTX에서 할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산의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루카가 뛰어와 안깁니다. 아빠. 이제는 한국말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클라라는 부엌에서 한국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배운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 가득했죠. 식탁 한켠에는 그때 받았던 곰인형이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루카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된 인형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만난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고향을 찾을 수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죠? 클라라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왔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루카는 이제 곰인형을 안고 소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로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날 KTX에서의 기억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한국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삶은 그날의 따뜻한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외국인 가족이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온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아픈 기억을 안고 한국에 왔던 그들이 KTX에서 만난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죠. 단순한 친절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심으로 한 가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승객들의 작은 배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정. 그것이 바로 한국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이제는 부산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다니엘 가족. 그들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